고교 야구 주말리그를 앞두고 선수들의 동계 훈련이 한창입니다. 안동이 전지 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마을 미디어가 있습니다.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소개합니다. 청도군이 스리랑카 우바주의 새마을 사업 시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컬링 은메달을 획득한 의성 남자 컬링팀이 의성군청에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고교야구 주말리그를 앞두고 선수들의 동계 훈련이 한창입니다. 지난 연말 새 단장을 마친 안동 남후면 안동드림 베이스볼 파크에는 전국에서 선수단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안동의 전지 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고 달리며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선수들.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입니다. 추위도 잊은 채 한 구 한 구 신중히 던지고 받아내며 기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단기 목표는 3월 8일부터 2달간 이어지는 2025 고교야구 주말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프로 지명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팀이 승리하는 게 제일 먼저이고 일단 전국대 16강이 목표입니다. 원래 야구장에서는 용상에서는 그 라이트가 없어서 저녁에 야간 운동을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야구장에는 라이트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연습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 같습니다. 올겨울 전지훈련을 위해 선수단 800여 명이 안동을 찾았습니다. 지난 연말 안동드림 베이스볼 파크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서울 동도중외 9개 중등 야구팀에서 300여 명이, 포항 제철고 수원의 화성고의 6개 고교야구팀에서 500여 명이 이곳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안동에 연고를 둔 예일 메디테코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어 선수들의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안동시에서나 또 안동시 체육회나 또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팀과 다른 지역이 가질 수 없는 정식 규격의 야구장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훈련하기도 좋고 또 다른 팀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야구장입니다. 안동시는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앞으로 체육회, 종목 지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시설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프라 쪽으로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실내 연습장을 올해 만들 것이며, 구경할 수 있는 좌석이 없어 관중석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식 규격의 구장을 갖추며 야구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는 안동. 선수단 방문에 따른 도시 브랜드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본 작성부터 기획, 편집까지 지역 주민들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마을 미디어가 있습니다. 주로 대구 동구 지역 소식을 다루는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인데요. 대구 동구 주거복지사 4인방이 주거복지 온에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마을 미디어를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자리한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대구 동구 지역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사 4인방이 모였습니다. 주거복지 온에어 프로그램을 녹음하는 날입니다. 대본 작성부터 녹음, 제작, 편집까지 직접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만들어가는 주거복지 온에어의 최용주입니다. 아직은 진행과 제작, 편집이 어색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이웃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주민들을 좀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라디오가 이제 입주민들에게 듣기도 좋고 편안하고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는 지난 2021년 지역 주민들이 창립한 와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입니다.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마을 미디어로 지역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45명이 참여해 동네 소식과 주민 이야기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돌봄교실 이런 기관들이 좀 결합되어서 직접 이야기하는 뭐 그런 방송들, 아이들도 참여하고 또 어른들도 참여하고 연극을 낭송한다거나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옛날 대구의 이야기, 대구의 동구 이야기, 예전 이야기, 지금 최고로 연세가 많으신 분은 80이 넘으셨거든요. 누구나 DJ가 될 수 있는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는 대구 동구 지역에서 주파수 104.5MHz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청도군이 스리랑카 우바주의 새마을 사업 시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2014년부터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토마을과 푸린마을에 이어 스리랑카는 세 번째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 방문단 20여 명이 스리랑카 우바주의 웰리마다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스리랑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도군은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새마을 운동을 국가 단위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마을 주민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시설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도와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방문단은 주민교육장과 스마트 그린하우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직접 만나 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නියම කුදියට කටයුතු කරනවා. ඉතින් ඒ අවස්ථාව ලබා දීම පිළිබඳව මම ඔබ සියලු දෙනාට බෙහෙවින්ම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ඒ වගේම මම හිතන්නේ අද දිගු ගමනක් ආපු අපේ ඒ සියලුම කාණ්ඩයට අපගේ මේ සියලු සමාජිකින් වෙනුවෙන් අපගේ ප්‍රණාමය ඔබ සමගට මේ අවස්ථාවේදී පිරිනමනවා.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환경보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අපි අද දවසේ ඉතාමත්ම සතුටු වෙනවා ඔබලාගේ මැදිහත්වීම පිළිබඳව විශේෂයෙන් සෙමවුල් ෆවුන්ඩේෂන් සහ කිඳුගොන් ආයතනය ව්‍යාපාරය අපේ ප්‍රදේශයට මේ කරන උදව් උපකාර පිළිබඳව අතරම විශාල ගැටලුවක් තියෙනවා අපේ ගොවියන්ට බීජ අර්ථාපල් සැපීම සම්බන්ධව ඒ වෙනුවෙන් තමයි මම හිතන්නේ ඔබතුමාලාගේ මේ මැදිහත්වීම සිදු කරන්නේ නැවතත් මම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근면자조 협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 청도군은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인연을 기반으로 스리랑카와 더욱 발전된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컬링 은메달을 획득한 의성 남자 컬링팀이 21일 오전 의성군청에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환영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와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남자 컬링팀의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은 다음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3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남자 컬링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조금 어린 것 같아서 좀 경험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게 많아서 저희가 또 작전적으로나 이런 아이스 리딩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채워가면은 분명 더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3월에 창단해서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번 그 할빈 동계 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이렇게 값지게 땄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훈련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군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우리 국가를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아래 법적 가족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3년 전 이미 42%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5년 만에 2자리로 올랐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우리가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 포용해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누구나 임신, 출산, 양육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대도시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조사치보다도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요.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서라도 동반등록제를 추진하는 방안. 반면 비혼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비혼 동거 커플의 경우 그 파트너가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 출산을 휴가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법으로 봐서는 애매하고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도상 좀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정치권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제도화 논의를 시작한 배경입니다. 비혼 출생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오늘 나온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갈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혼 가정 제도화의 의미가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기보다는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현장회의가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개최되는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맞춰 에이펙 준비 상황과 공공기관의 역할, 후속 사업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정상회의 전까지 매주 간부회의를 열어 에이펙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기관 현장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문화재단, 경북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온오프라인 홍보와 박람회, 전시행사, 포럼, 세미나 개최 등 기관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합니다. 경주시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자율주행차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보문관광단지 11.85km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경주월드, 동궁원 등 보문호 주변을 순환하는 자율주행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석 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10년 만에 개편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등 변화한 교통 환경을 반영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 운행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개편으로 급행 11개, 간선 61개, 지선 50개 등 현재 122개 노선 가운데 일부 변경된 노선은 54개입니다. 15개 노선은 폐지됐고 20개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